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직업은 상담사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이죠. 현재 대형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과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암 환자들이나 교통사고로 몸이 불구가 되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린 환자들도 있어요. 몸을 다친 분뿐 아니라 마음을 다친 환자들도 있고요.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 제 마음도 지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회복이 돼서 무사히 퇴원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곤 해요. 저는 남편과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 외상외과 전문이거든요. 우리는 일적인 관계로 만났다가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맡고 있는 환자가 제게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환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게다가 형부도 남편과 같은 과 전문이라서 한 직장에서 가족이 늘 얼굴을 보며 일하고 있죠. 언니네 부부는 저와 남편이 연결해 주었어요. 저희 언니는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이혼녀로 현재 형부와는 재혼이었고 형부는 초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저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희 언니는 저와는 5살 차이가 나요. 언니한테 저는 꽤 성가신 동생이었죠. 어릴 땐 언니가 어린 저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싸움도 자주 했었어요. 5살 차이면 같이 놀기엔 좀 차이가 나는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고생이 많았죠.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언니랑 옷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요. 화장품 몰래 훔쳐 쓰다 싸우는 흔한 자매가 됐어요. 지금은 언니와 친구처럼 지낼 정도로 다정한 사이가 되었지만요. 저희 언니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언니는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런데 딱히 진로를 잡지 못해서 결국 대학 졸업을 1년 정도 남겨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대학도 흥미 없는 과에 들어가서 다니는 내내 힘들어하던 언니였으니 등 떨밀려 시작한 공시생 생활은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언니 곁에는 늘 든든하게 지켜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언니의 남자친구였죠. 언니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던 오빠였어요. 제대 후 갓 복학한 복학생이었던 오빠는 언니랑 같은 2학년이었어요. 나이는 2살 많았고요. 두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오빠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군기가 아직 덜 빠진 상태였죠. 언니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행사 때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을 한 명씩 배정해서 동아리나 대학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언니의 멘토가 바로 오빠였대요. 오빠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 자기도 어색했을 텐데 먼저 커피를 주면서 말을 걸어주었죠. 복학한 지 얼마 안 돼 자신도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고 그러는 사이 어색함도 풀리고 많이 편해졌다더군요. 그 후로도 둘은 학교에서 자주 마주쳤고 선후배 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오빠가 언니한테 고백을 했대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호감이 있던 언니는 그 고백을 받아들였죠.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은 학교 안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예쁜 커플이라고 다들 칭찬이 많았죠. 제가 오빠를 처음 만난 건 두 사람이 사귀고 2년이 돼가던 시점이었어요. 당시 고3이던 저는 어느 날 야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언니가 쇼핑백 하나를 주더라고요. 안에는 꽤 비싸 보이는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오빠가 수능을 앞둔 제게 준 선물이었죠. 얼굴도 한 번 못 본 저한테 선물까지 보내다니 고맙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 밖으로 나오는데 저 멀리서 언니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언니 손을 잡고 있었죠. 보자마자 언니가 사귀는 그 오빠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와 오빠는 수능 보느라 고생했다며 저녁을 사주러 왔다고 했어요. 오빠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한눈에 봐도 선한 사람 같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언니가 완전히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셋이서 밥을 먹고 난 뒤로 저도 오빠랑 친해졌어요. 초조하게 합격자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오빠는 종종 저를 불러서 데이트에 끼워주었죠. 그리고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고요. 선물에 밥까지 사주면서요. 저는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서 제가 원하던 대학 상담심리학과에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는
언니랑 오빠를 만나서 노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저는 대학생활로 바빴고 언니는 공시 준비로, 오빠는 취업 준비로 서로 바빠서 셋이 뭉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1년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언니의 합격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당시 오빠는 이미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회사가 탄탄해서 연봉도 꽤 높았어요. 오빠는 언니 시험 뒷바라지까지 하며 언니 곁을 지킬 정도로 헌신적이었죠. 언니가 공무원이 되고 반년이 조금 넘었을 때 언니는 청혼을 받았어요. 청혼을 받은 날 언니는 오빠한테 받은 반지를 손에 끼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결혼을 시키기엔 조금 이른 나이였지만 부모님도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오빠네 부모님도 언니를 예쁘게 보셔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서운하더라고요. 언니랑 떨어져 산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언니도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는지 결혼식 전날 저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오빠랑 언니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안심이 됐어요. 이런 형부라면 내 언니를 맡겨도 안심이 되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만큼 오빠에 대한 믿음이 강했죠. 그렇게 언니는 결혼을 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시댁 어른들도 좋은 분들이셔서 시집살이 걱정도 없었죠. 제가 봐도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언니가 결혼하고 저는 취업 준비를 했어요. 언니와 달리 목표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졸업한 후 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었고 그 직장이 바로 현재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실력보다 열정이 넘치던 사회초년생인 저는 정신없이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와중에 인연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과요. 남편은 당시 레지던트를 1년 차로 외상외과에 있었는데 제가 상담하는 환자에 관해서 면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환자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고 제가 의사로서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점점 남편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환자를 대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바쁜 일과에 늘 다크서클을 달고 왔고 까치진 머리에 피 묻은 수술복을 입고 온 적도 있지만 환자를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얼굴 보는 날이 늘어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었죠. 둘 다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따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참 좋았죠. 주위에서는 의사 남자친구를 얻었다고 봉잡았다고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전 의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곁에서 보다 보면 의사고 뭐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의사 가족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 월급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이지만 정작 의사들의 생활은 최악이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본인은 그 일이 좋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저희 언니랑 동갑이라서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빨리 나왔고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언니는 자기 결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형부는 엄청난 축의금으로 마음을 전해주었고요. 정말 고마웠죠. 저는 언니가 결혼할 때 그렇게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부모님은 큰딸, 작은딸 모두 좋은 짝을 만나 살게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이 지속될 줄 알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엄마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갑자기 흐느껴 우시면서 언니가 라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저를 보자 엄마는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네 언니 어떡하니?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키는 건데. 엄마는 울먹이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그리고 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는 제 앞에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형부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이었거든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손을 잡고 심지어는 볼에 입맞춤까지 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순간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가 연애할 때부터 봐왔던 형부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네 언니가 다 증거로 모아온 거야. 이상한 낌새 챈 게 몇 달 됐다더라.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에 네 형부 핸드폰에서 여자랑 문자한 거 보고 뒤를 밟았대. 형부의 외도로 온 집안이 충격에 빠졌고 언니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죠.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니 언니는 우죽했겠어요. 남편은 제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유일하게 남편만이 이성을 차리고 저희 세 모녀를 이끌어 주었죠. 친정아빠는 무조건 이혼시킬 거라고 길길이 날뛰고 계셨고요. 처형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남편이 물으니 언니는 결심이 선듯 말했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언니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남편은 자기 일도 뒤로 밀어두고 언니의 이혼 담당할 로펌과 변호사를 알아봐 주었어요. 저는 월차까지 내며 언니와 함께 가정법원을 드나들어야 했고요. 이혼 기간 내내 형부는 네 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외도를 인정했고 최종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도 이의 없이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참 쉽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언니의 청춘이 이혼으로 얼룩져 버렸으니까요. 형부는 언니한테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형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의 후유증은 그대로 언니 가슴에 상처로 남아버렸어요. 부모님은 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언니를 친정으로 불러들였어요. 내 새끼 혼자 뒀다가 무슨 일 생긴다시며 언니를 끼고 살겠다고 하셨죠. 저도 거의 매일 퇴근 후 친정에 들렀고요. 언니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힘없이 누워있거나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살도 많이 빠져서 엄마가 많이 우셨죠. 저는 최선을 다해 언니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어요. 잡아 끌어서 바깥 산책도 데려가고 여기저기 데리고 나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조금씩 언니는 다시 기운을 내기 시작했죠. 언니가 이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서 언니는 새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엔 남편과 저의 협공이 있었죠. 저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온 언니를 남편과 같은 과 선배가 보고는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선배는 제 남편한테 저희 언니가 마음에 든다며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과 저는 그 말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언니도 새 사랑을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언니에게 얘기를 했죠. 언니는 여러 날을 고민했어요. 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결국 부모님까지 나서서 언니를 설득했어요. 그 바람에 언니는 소개 자리에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선배한테 언니가 이혼녀라는 사실과 그 과정을 다 얘기해 주었고 선배는 자신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며 언니를 만나겠다고 했다더군요. 선배는 꽤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만남을 가진 뒤 선배는 언니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세심하게 언니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처음엔 경계했던 언니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조금 이르지 않냐는 제 말에 언니가 그러더군요. 연애 오래 하고 결혼해도 이렇게 됐는데 기간이 무슨 상관이겠니? 언니의 그 말에 전 울컥했어요. 예전 형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더 밉고 야속하더라고요. 두 번째 형부는 고목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언니를 감싸주고 배려해 주었죠. 나는 어차피 외상외과라 어디 나가 놀 짬도 없어. 라며 늘 언니 곁을 지켰어요. 저도 남편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언니는 새 가정을 꾸리고 과거의 상처를 전부 잊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언니네와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해서 언니가 병원에 와 있었어요. 저도 일을 마치고 언니와 함께 로비에서 남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급히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외상 전문의에게는 흔한 일이라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언니랑 같이 몇 시간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형이랑 같이 좀 와줄 수 있어? 남편이 꽤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기에 우리를 부르나 걱정을 하면서 남편이 있는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는 남편과 형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형, 방금 제가 수술하고 나온 사람이 처형 전 남편이에요. 뜻밖의 말에 언니도 저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왜요? 사고 난 건 안타깝지만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뭔가를 내밀었어요. 피가 묻은 지갑이었죠. 저도 아는 지갑이었어요. 언니가 예전 형부한테 선물했던 지갑이었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지갑을 열어서 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지갑 안에는 언니와 찍은 사진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처형,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 수술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어요. 배를 열어보니 종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기 상태라 장기간의 유착도 심하고 전이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덮은 상태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남편의 말에 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순간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무래도 환자분이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 암에 걸린 걸 숨기려고. 형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형부가 이상한 추측을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추측은 잠시 뒤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언니의 전 시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거든요. 언니의 전 시어머님은 언니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가. 우리 애가 그러더라. 은진이 보내줘야 한다고. 가망 없는 자기를 위해 병수발까지 들게 못한다고. 내 자식이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었다. 네가 정을 끊을 수 있게 지 친구한테 부탁해서 외도한 것처럼 꾸몄다더라. 너 마음 떠나 이혼할 수 있게 말이다. 이혼하고 지방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너 많이 보고 싶어 했다. 그래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2년 넘게 버텼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죽기 전에 바다 보러 간다고 그러더니 이런 사고까지 당했구나. 그 순간 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처음엔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언니는 결국 오열을 하다 실신했어요. 정신을 차린 언니는 형부의 배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는 전 남편을 보자 언니는 휘청거렸어요. 밖으로 나온 언니는 형부를 보며 울먹였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난 정말 이런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살겠다고 당신이랑 결혼까지 했어. 여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사람한테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언니는 형부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형부는 그런 언니 곁을 지키며 언니를 붙잡고 위로했어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의 선택이었고 당신으로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언니의 전 남편은 보름 정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언니는 퇴근하면 중환자실에 가서 짧은 면회 시간 동안 곁을 지켰죠. 형부가 그러라고 했다더군요. 전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언니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생각들을 쏟아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왜 자기를 밀어냈냐며 자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너무 원망스럽고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보름을 지내다 전 형부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가 끝나고 언니의 전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줘서 당신 아들이 편하게 갔을 거라고요. 다시는 저희 언니를 찾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게 언니를 위한 길인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기일도 챙길 생각 말고 납골당해도 오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죠. 언니는 장례 후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이혼하던 그때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를 덜어낸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언니는 분명 예전보다 강해졌고 그건 아마도 언니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언니를 붙잡아준 지금의 형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뒤 예전 형부의 납골묘는 언니 모르게 옮겨졌어요. 전 시부모님이 언니가 잊고 살도록 찾지 못하게 몰래 옮기신 거였죠.
당신 아들을 하늘로 보낸 슬픔도 클 텐데 제가 며느리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분들께 저희 부모님은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형부한테도요. 자신의 아내를 전 남편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보내주는 남자가 어디 흔한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언니는 남편 복은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언니가 멋진 우리 형부와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랄 뿐이에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